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은 녹음 장비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 녹음 기능을 통해서만 낭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을 내서 최대한 듣기 편하시게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행운의 럭키 세븐 같은 7 혹은 흔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었는데요. 살다 보니 숫자 1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언가를 할 때 잘 안 되면 분명 그 전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지금 이것이 버겁다면 이 전 단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처음 단계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숫자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낭독해드릴 책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싶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잘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아니면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책인 것도 같고요. 무언가를 시도할 때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다 보면 엄두가 안 나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고 가볍게 시작하는 게 안 좋은 거 아니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 가지만 이 책에서는 가볍고 빠르게 시작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얻으며 성장해 나가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기타를 배워보고 싶은데 매주 레슨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뭔가 굉장한 곡을 쳐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생겨서 시작을 못했었는데 적용해 본다면 딱 한 달간만 레슨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기타를 쳐본 경력이 있으니 쉬운 곡 한 곡을 완주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미뤄뒀던 계획들을 실행하기 한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커버송 올리는 영상도 찍어보고 싶었는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저는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요. 내가 가능한 혹은 가장 쉬운 곡부터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드니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었지만 실행하기에 겁이 나서 망설이고 있던 계획들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취미일 수도 있고 크게는 사업 혹은 진로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낭독해드리는 부분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간 진행된 스탠퍼드 대학교 인생성장 프로젝트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빠르게 실패하라. 1000개의 성공에는 1000개 이상의 그 실패가 있다. 뉴욕타임즈 추천 도서, 아마존 자기계발 부분 베스트셀러,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필독서, 현직 스타트업 대표 75인 강력 추천, 빠르게 실패하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5년, 3년, 1년 계획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실천거리에 질려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우리도 종종 실수를 했습니다. 대개 처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해 생략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될 때까지 끈질기게 수정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 회사들이 완벽한 디자인을 만든답시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동안 우리는 벌써 5번째 버전을 출시해 놓았습니다. 경쟁 회사들이 이제 뭔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벌써 10번째 버전을 내놓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패턴의 반복이죠. 우리는 첫째 날부터 그냥 행동에 뛰어들었어요. 경쟁사들이 어떻게 계획할지 몇 달에 걸쳐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말이죠.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빠르게 더 자주 실패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웨일런의 저서 예술과 두려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다. 그리고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다.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다. 그런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점점 능숙해져 갔다.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필자는 해당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한다.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한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다. 곰곰이 돌이켜보자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에 실수투성이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갖고 있던 실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지 모른다. 앞으로 이어지는 장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전체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필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다.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라고 말이다.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하세요.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일궈진 것들 뿐이다. 제리 사인필드와 클리스 락과 같은 급조한 농담거리들을 지방 소규모 공연장에서 선보이며 수천 번 시도한 후에야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수정과 개선을 거친 소수의 공연 아이디어만이 전국 관객에게 선보일 만한 세련된 쇼로 이어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관객에게 무시당하곤 했던 농담들이었지만요.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찍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는 어떤가? 슐츠의 초창기 콘셉트와는 비슷한 구석이 없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메뉴는 이태리어로 돼 있어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캠멀은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은 개념 사이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한 빨리 내던진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니모를 찾아서와 월2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빨리 배우기 위해 빨리 실패하기. 청중. 루이스 씨, 실은 제가 3개월 전에 뉴욕시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했거든요. 혹시 제게 해주실 조언이 없나요? 루이스 씨가 시작 단계에서 알았던 것들, 예를 들어 뉴욕시의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나, 뭐 그런 거요. 물론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제가 워낙 루이스 씨를 존경하거든요. 어떤 조언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 제가 도울 건 전혀 없는 것 같군요. 좋은 공연을 하는 유일한 길은 나쁜 공연을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서요. 공연을 많이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으면 차차 나아집니다. 루이스 C.K. 에미상 수상 코미디언. 앞서 살펴본 크리스 락, 하워드 슐츠, 에드 캠멀과 같은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요령을 터득해 앞으로 전진하고 많은 교훈을 얻기까지 기꺼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다는 점이다. 성공하는 이들은 어떤 것이든 배우고 이것을 터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가능한 빨리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전에 생각해보라. 수많은 실패와 엉망인 사고, 잘못된 출발점,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질질 끄는 대신에 이들은 즉시 행동한다. 자신들의 노력이 완벽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어도 말이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 시작된다. 그러니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을 얼마나 망치게 될지 생각해보라.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빠르게 실패하기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실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치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가능한 한 무언가를 빨리 망쳐볼 전략을 세워야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어려운가? 그렇다면 필자 중 한 명인 라이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라이언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어떤 체스 모임에 대해 알게 됐다. 이 모임은 매월 동네 커피숍에서 체스 토너먼트 경기를 열었는데 체스에 관심이 많았던 라이언은 모임에 가보기로 했다. 12개의 체스판이 놓여 있었고 30명쯤 되는 선수들이 테이블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다. 게임에 집중하면서도 농담을 하거나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이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라이언은 체스를 두는 방법은 알지만 실제 경험은 없었다. 그렇다 보니 당장 테이블에 앉아보고 싶었지만 망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라이언보다 나이가 많았다. 라이언은 먼저 연습을 하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먼저 온라인 체스 게임 프로그램을 구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컴퓨터와 게임을 했다. 프로그램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1은 초보자, 10은 달인 수준이었다. 처음 몇 게임 동안은 컴퓨터가 빈번히 이겼다. 초보자 수준에 맞췄는데도 말이다. 라이언은 그날 체스를 두지 않고 돌아오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정말 망신당할 것 같은 실력이니 말이다. 2달쯤 연습하자 레벨 5에서도 한 번쯤은 컴퓨터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이 정도면 게임에 참가해도 될 수준이겠어. 라이언은 실력을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 물론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토너먼트 중간까지 올라가 멋진 한 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내심 기대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동작은 느린 편이었지만 라이언은 결국 성공했다. 첫 게임에 이긴 것이다. 한층 자신감이 생긴 그는 다른 시합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 난관에 부딪혔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 선수가 전혀 모르는 수를 두기 시작했다. 상대는 옆 친구와 수다를 떨 정도로 여유로웠다. 하지만 라이언은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피가 마를 지경이었다. 상대는 체스판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단번에 척척 내려놓기까지 했다. 결국 상대의 수에 말려 금세 패하고 만 라이언은 슬금슬금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래, 처음부터 체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걸. 라이언은 마음을 다독였다. 그 후 몇 번 더 체스 게임을 보러 갔지만 다시는 참여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라이언의 이 경험을 빠르게 실패하기에 비춰 한번 생각해보자. 그는 처음부터 멍청이로 보일까봐 노심초사했다. 다른 선수들이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더했다. 그는 초보자가 아닌 전문가처럼 보이길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체스 게임을 하는 대신 혼자 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제안하고 컴퓨터와 게임을 했다. 다른 선수들과 게임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포기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가 최대한 많이 게임에 참여해 봐야겠다 라거나 되는 대로 많이 져봐야지 라고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라면 상대가 친구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체스 동호회 회원이든 상관없이 게임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체스를 두면서 수백 번도 넘게 져봤다면 분명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었고 다양한 체스 게임 방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련한 선수들에게 위협을 느끼기보다 그들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대하면 그만이었다. 지금 자네가 쓰는 온라인 게임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으니 다른 걸로 배워보면 어떻겠나 라고 충고해 주었을지는 모른다. 또는 지는 데 익숙해질 수도 있었다. 체스가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고 여겨졌다면, 게임에서 지는 걸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저 게임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면 지금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취미가 체스가 되었을지 모른다. 빠르게 실패하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봐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최고의 상업 건축가가 되려면 먼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건축물을 디자인해봐야 한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되어야 한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한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우선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실수들은 가능하면 일찍 저질러 보는 것이 이득이다. 윈스턴 처칠, 영국 정치가. 당당한 초보자. 생각해보라.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빨리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것이다.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경쟁력보다는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의 이점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 결과에 명백히 드러난다. 그녀의 연구를 살펴보자. 캐롤 드웩은 초등학교 5학년 400명에게 쉬운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풀도록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2개 조로 나눴다. 첫 번째 조의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예를 들어 어머나 거의 다 맞췄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네. 와 같은 칭찬이다. 두 번째 조는 그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봐. 등이었다. 칭찬을 마친 후 그녀는 두 번째 실험으로서 새로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2개의 시험지 중 하나를 선택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어려운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지였다. 다른 시험지는 앞서 풀었던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가 담긴 시험지를 선택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지를 선택했는지 지켜봤다. 결과는 이랬다.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대부분은 쉬운 시험지를,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 90%는 더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했다. 세 번째 실험으로 드웩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문항의 또 다른 문제를 풀게 했다. 심지어 2학년 정도 앞선 수준의 문제들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들려줬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결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의 시험 점수는 다른 조의 학생들보다 높기까지 했다. 문제를 푸는 게 흥미로웠으며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드웩은 노력에 대해 칭찬받는 학생들은 좌절 속에서도 지적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았을 뿐 아니라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드웩은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엔 자신감이 상승했어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한 후 마지막 시험을 이어갔다. 처음과 동일한 쉬운 난이도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풀게 한 것이다. 그러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감정을 쉽게 회복해 첫 번째 단계에서 풀었던 시험보다 30%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지능에 대한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실패한 충격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앞서 풀었던 쉬운 시험 때보다 20%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난이도가 같은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드웩은 이렇게 말했다. 노력에 대한 칭찬이 변수를 마련한 셈이지요. 동시에 실패에 대한 훌륭한 대처법도 깨닫게 되었고요. 드웩의 연구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주된 관심사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증명하는 것에 있다면 스스로의 경쟁력에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꺼리게 된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그 실적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을 하는 동안 그 자체를 즐기고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든다. 결국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실패하면 실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비버리 실즈, 성악가. 그냥 시도하라. 자신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초보자로 여겨라. 항상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행동하라. 실적이 아닌 배움에 초점을 맞춰라. 실수를 당연하게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보고 도움을 요청하라. 자신이 모르던 것을 발견하려 애써라.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우주 최악의 강사. 초보자처럼 행동하기와 실패하며 전진하기에 대한 훌륭한 예를 대학 강사인 헬렌의 일화를 통해 살펴보자. 헬렌이 임상심리학 대학원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그녀는 심리학 입문 강의를 맡아보지 않겠냐는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늘 원했던 터라 제안을 수락했다.
얼마 후 그녀는 강단에 섰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거나 시간에 맞춰 강의하는 연습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 이후로도 그녀의 수업은 뒤죽박죽되게 일수였고 시간도 매번 초과했다. 한 학기 내내 같은 실수가 이어졌다. 헬렌은 똑똑하고 세심한 성격이었지만 목소리도 작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게다가 긴장할 때마다 킥킥대는 버릇이 있었다. 물론 그녀를 잘 안다면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강의 중 이 뜬금없는 행동은 문제가 될 때가 많았다. 그녀는 특히 괴로웠던 강의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일부가 빠져있던 날을 꼽았다. 머릿속에 하얗게 돼버린 그녀는 남은 30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맸다. 상당수 학생들은 지겨운 나머지 책을 주섬주섬 챙겨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학기 말 헬렌은 5점 만점의 수업평가에서 1점을 받았다. 그 대학의 다른 어떤 강사들보다 낮은 점수였다. 심지어 한 학생은 그녀를 우주 최악의 강사로 평가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앞으로 다시는 강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헬렌은 강의를 그만둘 핑계로 삼는 대신 오히려 발전할 기회로 여겼다. 처음 그렇게 끔찍했던 강의에서 가장 좋은 건 앞으로 그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강의 준비 시간이 넉넉했다.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재밌는 이야기나 비디오, 만화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강의 중간중간 다양한 토론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열의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재미있는 조 활동도 여러 개 계획했다. 이렇게 준비한 그녀의 두 번째 강의는 큰 성공은 아니었어도 월등히 나아질 준비가 돼 있었다. 이제 10년차 강의 경력을 가진 헬렌은 일단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강의라도 기꺼이 맡았다. 강사들은 해마다 맡던 강의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헬렌은 달랐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닐 경우 그만큼 강의를 섭렵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헬렌의 모든 강의는 수강 대기 명단에 오른 학생 수만으로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다. 학생들은 헬렌을 대학 최고의 교수 중 한 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강의 초에 경험했던 큰 실수 덕분에 그녀는 이런 평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교수로 일하는 큰 즐거움 중 하나가 가르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애쓰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는 날은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에요. 라고. 실패의 재정의. 일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은 실패라는 단어를 재정의함으로써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실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정립해보자. 다음은 몇 가지 예다. 실패는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실패에는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실패는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 실패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 실패는 탐험하는 것. 실패는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실패는 실험하는 것. 실패는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 실패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배우는 것. 실패는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좀 더 해보는 것. 실패는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것. 실패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말은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실패하는 건 어쨌든 유쾌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괴롭다.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거나 갤러리에 작품 출품을 하지 못했거나 했다면 말이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생각보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다.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스스로의 지능과 능력, 사고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차 사라질 순간의 고통이니 그래도 괜찮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그쯤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활력을 좀먹는다. 그것은 인생을 즐거움과 의미로 채울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회방을 놓는다. 실패에 수반되는 수많은 감정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 보는가?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 꽉 막힌 삶을 고려한다면 실패의 불쾌함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한다는 새로운 변화를 절대 경험하지 않는다. 자신 있는 일만 한다는 가려져 있던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자신이 세운 가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결코 초월하지 않는다.
자신이 전문가처럼 인정받을 일에만 발을 들인다는 다른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거나 배움을 통한 즐거움의 경험을 놓쳐도 상관없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다는 스스로에게 어떤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며 더 큰 성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실수를 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한 삶이기도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 극작가 및 런던 경제학부 공동 설립자. 중요한 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열정과 잠재력 향상으로 충만한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실패에서 오는 불편함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수용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더 멀리 가야 한다. 둘째,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긍정적인 행보로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말이다. 만약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올바른 아이디어로 옮겨가면 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정의 근거에 조치를 취했다. 더 나은 아이디어로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이해나 지식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된 아이디어나 가정의 원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더 나은 행동을 취할 발판으로 삼는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도했다. 아마도 그것에 전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자신이 그 일에 재능이 없음을 깨달으면 자신의 주된 장점과 적성이 다른 데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진정으로 탁월해지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도했으며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의 에너지와 관심이 더 큰 성취감을 주는 활동에 집중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실패하며 전진하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 이용해보자. 두려움을 행동에 적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한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망설였던 일을 찾아보라. 예를 들면 항상 전문 사진작가가 되어보고 싶었어. 하지만 성공할 정도로 재능과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두 번째, 사고를 전환해본다. 최대한 빨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면 엉망인 사진이라도 잔뜩 찍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에 있는 사촌 결혼식은 어떨까? 세 번째, 먼저 시도해본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시도해보라. 실수 속에서도 그 일을 즐기라.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구하라. 예를 들면 결혼식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초보 사진 작가라는 걸 알려야겠어.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도 구해야지. 네 번째, 실패하며 전진하기. 앞에서 시도한 자신의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결혼식 사진을 찍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점은 뭐였지?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싫어했더라? 지금 내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할까? 다섯 번째, 다음 도전 과제를 찾는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목표를 찾아본다. 예를 들면 다음에는 1의 대가를 받는 결혼식 사진 작업을 제안해 봐야겠어.